31번입니다. 가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이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시간을 묻는 거죠. 시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번이 뭔지를 기억해 둬야 되는데, 프랑스 신부 선교사 9명이나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이제 병인 박해가 되겠습니다. 병인 박해. 1866년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종로 등이 이제 비석을 세웠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한다는 거죠. 양이 침범,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죠. 주화 매국 하자는 거죠. 화친을 주장하면 나를 팔아먹는 거 이제 바로 주화 매국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양이 침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화친하자는 거 비전즉화,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거 비전즉화. 그다음에 주화 매국 이런 거를 지한 게 흥선대원군이 이제 전국에다 세우게 됩니다. 이게 척합이죠. 그래서 이제 병인 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척합이를 세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났는지 물어본 거죠.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병인 양요도 일어나죠. 병인 양요.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고, 메이지 유신이 일본에서 성공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신미양요예요. 조지진, 덕진진 협회하고 광성보에서 어지연 장군이 전사하는 게 바로 미국이 쳐들어오는 게 신미양요인데,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쳐들어온 거다. 그래서 박재양, 오메, 초다, 광어, 척 한다는 거죠. 자, 하여튼 좌우지간 요 척과비 세우는 거랑 그 사이에 있었던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고종의 할아버지의 묘인 충남 덕선에 있는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이에요. 도굴은 하지 못했지만 시도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욱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치는 저러한 이제 서양 오랑캐라고는 이제 싸우겠다. 죽기까지 싸우겠다. 원수다 이거죠. 하늘 아래 살기 어렵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오페레트 도굴 사건으로 뭔가 화친을 해보려고 했던 서양 세력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거죠. 영종도 공격하고 뭐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운요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 직전이죠. 흥선대군 물러나고 나서. 자, 검은도를 점령한 거는 8호 검은도 해서 1885년이에요. 85년. 전주교포고는 이제 프랑스 영화를 보는 86년, 팔려하는 86년, 요거는,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요거는 조선책략에서, 자, 이만선동이 영남 많이 들어올린 거는 이게, 개화정책에 이제 반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80년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여튼 그 사이에 일어날 때 박재양, 오매초덕 광어척, 즉, 오페레트 도굴 사건을 해도 되고, 신미양요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병인 양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인 박해가 일어났으니까. 병인 박해 다음에 병인 양요가 나와도 되지만, 여기서는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지 말고, 나머지까지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박재양, 오매, 초덕, 광어, 척, 그 다음에 이제 운요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32번. 자, 이게 뭐냐 이거죠. 미국과 수교한 걸 뭐냐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서로 도와주며, 서로 도와준다. 이게 바로 거중조정이에요, 거중조정. 그 다음에 이제, 은전을 베풀 때, 이제, 미국 상인이 이 조약이 없는 것 또한 일체의 같이, 균등하게 이익을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최애국대우예요, 최애국대우. 또 관세 규정과 치해법권 규정들이 있는 것이 바로 미국과 수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과 수교는, 자, 여기, 2차 수진타로 김홍집이 가져온 이것 때문이죠. 이게 뭘까요? 조선 책략 때문인데, 조선 책략은 황준선이라는 중국 외교관이, 일본에서, 자, 김홍집한테 준 거예요. 조선 책략. 자, 뭐예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미국이랑 수교해라고 이제 충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개혁기구가 통리기무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이랑 수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자, 미국이랑 수교하게 된다. 즉, 청나라에 알선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제한 수출은 이제, 강화도 조약의 부속조약, 그쵸? 부속조약과 이제 무역 규칙 등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는 거는 조청 상민 수류 무역 장정이라고 있습니다. 스티븐스 외교 고문은 이제, 1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하죠. 자, 롤 전쟁 직후에 이놈들이 이제 승기를 잡은 다음에 의정서 다음에 이제 1차 한일 협약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부산 원천 인천 차례대로 하죠. 자, 해부 원인, 부원인 이렇게 돼 있죠. 부산 원산 인천. 이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미 광고 채법은 이 집 책 통해서 왔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자, 신문자, 진술자 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군거를 침범해 오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을 한 거죠. 군거를 침범한 연유를 물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일본인은 병사를 그렇게 경성에 진을 치고 우리나라 또 침략하는 거하고 의아했다는 거죠. 그렇죠? 경성에 머물고 있는데 자를 내쫓으했느냐? 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침략한다 하면서 외세를 침략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인에 대해서 신문하는 내용이 이제 공초라는 건데 전봉준의 공초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봉준은 일본 놈들이 경복궁을 점령해요. 그다음에 청나라의 발포에서 시작되죠. 청일전쟁이. 그리고 이제 군국기무처를 만들어서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에서 김홍집 등이 실시하는 게 바로 갑오 1차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폭구민 그다음에 보국안민 제폭구민 폭정을 제압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백성을 구하고 보국 그렇죠. 나라를 보유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이 기치를 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동학이 제폭구민 보국안민 등을 기치로 일어났어요. 이때 이제 일본 놈들이 청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유린하려고 하니까 이제 남접 전라도 지역과 북접 충청도 지역이 자 힘을 합칩니다. 동학 세력도 힘을 합치게 되죠. 남접은 당연히 전봉준, 북접은 이제 최시영, 그다음에 손병희 등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논산에 집결해가지고 공주를 점령하려고 해도 공주가 그 당시에는 이제 공청도라고 불리면서 공주, 청주가 충청도 지금의 충청도에서 이제 최고 큰 도시가 됩니다. 공주가. 그래서 공주에 충청도 가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주를 점령하려고 가다가 우금치 고개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크게 50여 차례 싸웠지만 일본의 화력이 워낙 셌기 때문에 크게 패하게 된다. 이렇게 남북 논어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보국안민, 그 다음에 우금치 전투까지 알아둬야 되는 5번이 됩니다. 5번. 을사늑의 반대, 이게 바로 이제 최익현, 신돌석, 민족식 같은 분이죠. 독립협회는 바로 누구예요? 서재필, 그렇죠. 외양일체론, 이거는 이제 누구겠어요? 최익현 선생 등이 이제 이렇게 하죠. 지부는 뭐냐면요. 도끼를 들고 가서, 도끼를 지참하고 가서 이제, 궐에 엎드렸다는 뜻이 엎드려서 이제 척화해소를 올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익현 선생이고요.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그다음에 이제 이인영, 허위 이런 분들이 이제 정미의병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34번. 국권 침탈에 저항한 구운동의 지도자 이준, 이것만 딱 보고 이제 기억해야 돼요. 이준 딱 보니까 나는 이겠어. 설준종. 그렇죠. 이준을 보고 설준종이 생각나면은 승리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분 등은 헤이그 특사에 파견된, 즉 을사늑약으로 이놈들의 외교권을 뺏어가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헤이그 특사로 이 세 분을 파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준 열사는 여기서 돌아가시게 되죠. 자, 창자를 내버려가지고 나는 조선의 특사다 이렇게 외치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화병이 걸려셔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네덜란드에서. 자, 그분이 바로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여기 있죠. 그렇죠.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고종의 독립의원분은 임병차라는 분이고요. 배들과 함께 한 건 양기탁. 조선물산 장려 발기인대회는 평양은 물조평 해가지고 물산 장려운동 조자죠. 조만식 선생이 물조평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 서전서숙 설립한 거는 이제 이상설 선생이 헤이그 특사 가기 전에 학교를 세웁니다. 북한도에. 그러다가 이제 고종 황제의 명령으로 헤이그에 가는 거예요. 서전서숙,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이게 이상설이고요. 이준 열사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